안녕하세요. 스터디들이 심한 시댁과 있었던 사연을 적어보려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2살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시댁에 인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 없고 배움도 짧고 부족한 사람인데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그이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100년 가야까지 맺기로 했네요. 오빠야, 내 긴장된대. 승미야, 오빠가 나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날 안 도와준 것 같은데 허락하시겠나?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증미 너 정도면 어딜 가도 예쁨 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긴장 풀어. 자, 들어가자. 처음 뵌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시작이 좋은 것 같아 긴장이 풀렸는데 잠시 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뭐니? 식당에서 일합니다. 식당 종업원? 대학을 어디 나왔길래 식당에서 일하지? 아, 셰프구나. 아닌데, 고졸입니다. 집안이 가난해가 고스톱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스톱이에. 그리고 셰프가 아니라 작은 백반집에서 밥하고 예, 설거지하고 예. 그렇게 일하는 직원입니다. 뭐, 고스톱, 고졸이라고? 학력이 전부가 아니지. 직업도 그렇고 집안이 중요하지. 승미 씨 부모님은 뭐 하시지? 아버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10년 전 제가 22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어? 그럼 재산이 많은가? 그래서 식당 여러 개 있는 거지? 단순히 직원이 아니지? 가진 돈이 없어요. 어머니, 쟤는 가진 것은 이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졸에 식당 종업원에 가진 거 없고 부모도 안 계신다고? 정리해보니 진짜 별거 없네. 승미씨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양심이 찔리면서도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오빠랑 내랑 결혼해서 살면 참말로 행복할 것 같아 얘. 얘 말하는 게 엄청 당당하네. 침착하고 자신 있어 하길래 뭐가 있나 싶더니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 오빠의 마누라가 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이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아주 뻔뻔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일생일대의 기회를 어리석게 놓치고 싶지 않아 저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달했죠. 남편 역시 옆에서 저와 결혼할 준비가 되었으니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승미 예쁘고 착하고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훌륭한 여자예요. 제가 평소에 함께하고픈 반려자입니다. 허락해주세요. 현찰인 너, 고졸의 식당 이모로 일하는 아무것도 없는 애랑 결혼하고 싶으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오늘이 만우절인가? 현서가, 세아가, 니들 형이 지금 장난치는 거지? 니들은 알고 있었지? 아버님, 오늘은 만우절도 아니고 장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버님 눈빛을 보세요. 그리고 식당 여자의 진지한 얼굴을 보세요. 뭐야, 그럼 이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야?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게 진짜니, 현철아? 엄마, 여태껏 뭘 들으신 거예요?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둘 결혼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통보하는 거냐? 나한테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야? 네,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싫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애를 데려왔냐? 얘 며느라, 네가 네 아주버님 소개팅 좀 해줘라. 대졸에 멀쩡한 집안에 아가씨 있으면 리스트 뽑아서 소개해줘. 네, 어머님, 아주버님. 제 친구 중에 예쁘고 몸매 좋은 애들 많아요. 다들 학벌도 인서울 4년제 나왔고 회사도 아주버님처럼 큰 회사 다니는 애들이에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재수씨, 가만히 좀 계세요. 엄마, 저 승미랑 진짜 결혼해야 해요. 이 사람 아니면 다른 누구랑 절대로 결혼 같은 거 못해요. 그이가 간곡히 부탁하자 저도 보태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족한 거 아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부족한 걸 하나하나 채울 수 없습니다. 허락해 주이소. 사투리 쓰지 마. 어떻게 거세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이소. 허락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말을 더듬으며 다시금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이는 그만 나가자며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대로 나가면 너 내 집에 들어올 생각 말아라. 네, 그래요. 들어오지 않을게요. 그이가 휙 돌아서며 저를 데리고 나가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이에게 다시 들어가자고 했더니 이미 늦었다며 저를 데리고 남편의 자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살림부터 차리고 동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이와 함께라면 무섭거나 두려운 것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께 못할 짓을 저지르는 것 같아 싫다고 거절했어요. 확실하게 허락을 받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자고 했죠. 이에 그이와 저는 다시 시모한테 찾아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그냥 화내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아이씨고, 둘이 또 왔네. 그냥 나가서 아예 안 올 줄 알았더니. 승미가 사과드리고 허락받을 때까지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놈은 그냥 나봤는데 얘가 사과하자고 했다고? 너보다 낫네. 죄송해요, 엄마. 됐다. 벌써 너한테 정 떨어졌거든? 둘이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내가 반대한다고 하면 또 나가버릴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기분이 몹시 상하셨는지 그이에게 차갑고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둘은 자주 시댁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계모이고 시동생은 이복 형제였답니다.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리고 남편이 마련한 아파트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저는 10년 넘게 모았던 돈으로 혼수를 마련했답니다. 또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에게 예단 명목으로 옷을 한 벌씩 해드렸어요. 꽤 비싼 옷을 선물해드리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살림하는 솜씨가 좋았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제가 모든 살림을 맡아서 했습니다. 수미야, 퇴근하고 와서 집을 혼자 다 치우고 밥까지 차린 거야? 빨래는 언제 해서 놀았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놀라고 그러나. 오빠야, 내는 한 손만 써서 대충 치웠다. 퍼뜩 앉아서 밥 먹으래. 이게 대충이야? 아유, 우리 엄마랑 재수씨에 비하면 당신은 마법의 손이다. 그리고 침대 이불각은 어떻게 잡는 거야? 그리고 빨래도 내가 군대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네. 아유, 별거 아니라니까.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놀라면 웃잖아. 버뜩 밥 먹으라. 냄새 좋다. 우리 아내는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오빠야, 내 못하는 거 많다. 이 애기 새끼 사투리 귀여워. 내 놀리나? 부끄럽대. 여보, 밥은 나중에 먹어야겠다. 우리 침대로 갈까? 오빠야, 밥은 먹어야지. 어머, 그럼 이따가 밥 먹고 방에 들어가자. 신혼생활은 매우 행복했고 짜릿하고 뜨거웠습니다. 연애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껴서 한 집에서 지내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도 따라오는 법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살림 솜씨를 한번 구경하고 나서 저를 시댁에 자주 불렀습니다. 금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너 살림을 꽤나 잘하더라. 내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각 좀 잡아봐. 네, 어머님. 후딱 끝내겠습니다. 저 사투리는 도대체 언제 고치는 건지. 형님, 어머님 댁 살림해주고 저희 집도 좀 해주세요. 옷 청소집은 동서가 해야지.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배워봐라. 내가 잘 가르쳐줄게. 됐어요.
살림 고수인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가 저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불러서 청소, 빨래, 밥, 반찬을 시키려고 부르셨고 집에 손님이 오는 날에 저를 주방에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시모가 시동생 집으로 불러서 가봤더니 시동생 회사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주라고 하더군요. 동서는 손님들 앞에 앉아서 하하호호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난처하지 않게 그냥 숙이고 들어가 주방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 몇 가지를 뚝딱 만들어 상에 올렸습니다. 영수님, 역시 금손이십니다. 맛이 최고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서방님 맛있게 돼서. 야, 내 여우스님이야? 우와, 엄청 예쁘시고 와이다. 게다가 음식까지 잘하시니 최고의 신부감이야. 너희 형이 부럽다. 우리 마누라는 맨날 배달시켜주는데. 우리 며느라는 배달도 안 시켜줘. 나더러 알아서 차려 먹으려고 그러지.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노는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온 남편의 신경도 안 쓴다니까. 밥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남녀 평등이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먹자고 하더라. 요즘 내 마누라 같은 사람이 지천으로 널렸다는데 너희 형수님은 진짜 최고의 여성이다. 형수님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게 돼서. 제 음식이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칭찬하는 시동생 친구들 덕분에 하루 봉사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관심이 저에게 쏟아지자 동서의 표정이 심하게 이그러졌어요. 동서는 주방으로 오더니 저에게 앞치마 벗고 그만 가보라고 하더군요. 형님, 그만 가봐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네, 괜찮은데. 끝까지 도와줄게, 동서. 됐어요. 내가 현석씨 아내이니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저리 비켜요. 그래서 저는 앞치마를 벗고 나가려는데 시동생 친구들이 가지 말고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감명이 깊었다며 굽시거리며 앉으라고 하니 거절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조금 맛보다가 곧 동서가 만든 찜 요리가 상에 올라왔어요. 자, 제가 솜씨 좀 발휘해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주스, 이게 무슨 넣으세요? 무슨 요리죠? 볶은 잡채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에요. 시동생 친구들은 잡채를 맛보더니 고개를 돌리더니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왜? 맛이 없어요? 동서, 맛있다. 참말로 맛있대. 동서가 민망하고 부끄러울까봐 입으로 쩝쩝 소리내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인삼을 팍 쓰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동서를 따라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동서, 사람 입맛은 다 다르대. 신경 쓰지 말 그래. 지금 나 놀리려고 들어왔어요? 나보다 훨씬 요리를 잘한다고 잘난 척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다. 내가 무슨 요리를 잘하노. 동서 100배는 낫다. 순진한 얼굴로 착한 척하기에는 지을 수 없어. 너 줄 수 없나? 동서, 내가 싫으나? 그럼 좋겠어요? 나보다 학력도 딸리고 집안도 딸리면서 고작 음식 좀 잘한다고 우쭐대는 거 아주 꼴사납거든요?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노? 그런데 동서, 전에는 무슨 일을 하나? 그게 궁금했는데 아직 물어보지 못했대. 이명부씨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기 책 안 보여요? 와, 동서 교육자가 들어나 보네. 참말로 훌륭하대. 선생님은 요리 잘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본 풀거라. 끝까지 잘난 척, 착한 척이네. 그만 나가요. 동서는 임용고시를 6년째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험이 어려운지 계속 떨어졌답니다. 여하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동서가 저에게 화를 낸 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동서는 저를 심하게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전에도 절 좋아하지 않았지만 시동생 직장 동료들에게 음식을 해준 뒤로 굉장히 날카롭게 대했답니다. 시어머니와 자주 붙어있던 동서는 거짓말로 저를 불러들였어요. 어머님, 저 왔습니다. 너 내가 불렀었나? 어머님, 제가 불렀어요. 어머님 댁을 좀 치워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녁도 차려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우리 새애기는 항상 날 생각한다니까. 고맙다. 잘했어. 그래, 너 잘 왔다.
집안 살림 좀 해놔라. 난 둘째 며느리랑 놀러 나갔다 올게. 새아가 공부하기 힘드니까 바람 쐬고 오자. 아버님, 제가 좋은 것으로 모실게요. 어이구, 귀여운 것. 두 고부는 저에게 집안일을 맡겨두고 놀러 나갔어요. 식당 일을 끝내고 왔는데 또다시 일을 해야 하니 조금 피곤했지만 살림은 별로 힘들지 않아서 두 손을 써서 후다닥 끝냈습니다. 2시간 뒤에 돌아온 시어머니와 동서는 깔끔해진 집안을 보고 감탄하더군요. 다시 봐도 신기해. 정말 살림꾼이네.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잖아요. 어머님, 형님이 살림까지 못해봐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걸요? 그렇긴 하지. 아무튼 집 다 치우고 밥까지 했으니 그만 가와라. 가서 내 아들 저녁 해줘야지. 나는 둘째랑 밥 먹어야겠다. 어머님, 밥 먹고 제가 손톱해드릴게요. 매니큐어 예쁜 색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못하는 게 뭐냐. 공부도 잘해, 손재주도 좋아, 얼굴도 예뻐. 도무지 흠을 잡을 수 없다니까. 동서는 저를 보며 자기가 진짜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 경고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저는 대충 이해하고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남편 식사를 차려주려고 후다닥 뛰어갔죠. 제가 살림을 잘하는 걸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대로 부려먹었어요. 남편이 너무한다 싶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시댁 식구들과 사이를 좁히고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부르는 대로 다 찾아갔습니다. 또 남편은 시무가 계모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 엄마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 마음을 시무가 알아주고 똑같이 사랑으로 베풀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도 저 혼자서 제사상을 금방 차렸더니 시어머니가 감탄을 연발하셨어요. 진짜 손끝이 야무지네. 남편 제사상 걱정하니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자, 어서 제사 시작하자. 정남인 남편이 먼저 술잔을 올릴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먼저 술을 따랐습니다.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걸 느꼈고 남편이 난감해하는 표정을 보고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절하자.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고 둘째 며느리가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빨리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역시 제 생각해 주는 건 어머님뿐이네요. 감사해요. 저를 올리면서도 두 고부는 기득거리면서 대화를 나눴고 저와 남편은 경건하게 저를 올렸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에도 시어머니가 불러서 살림을 봐드리고 왔어요. 거의 저를 가정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혼 기념일이고 하니 시어머니와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저희 부부 결혼 1주년이에요. 아, 그러냐. 세월 빠르네. 벌써 2년이나 지났네. 어머님, 저희 부부랑 같이 식사하러 가실래요? 내가 니들 결혼 기념일인데 왜 따라가냐. 니들끼리 놀아라. 어머님, 그이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아니, 걔 나이가 몇인데 나더러 추억을 만들어주라는 거냐? 너도 참 별소리를 다 한다. 어머님, 그이가 말은 안 하지만 어머님이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게 보입니다. 아니, 우리 모자가 얼마나 더 가까워지란 소리냐? 내가 큰아들을 얼마나 잘 키워놨는데? 네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 나더러 니들 결혼기념일에 기쁨주라도 하라는 거야? 아,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우, 됐어. 시끄러우니까 그만 나가봐. 조금 있으면 작은 애 들어오니까 너는 그만 나가봐라. 시어머니는 저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려서 남편과 셋이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하면서 시댁에서 나왔어요.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아무래도 뭔가 허전한 것 같았어요. 아,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서 시댁에 들렀는데 그걸 두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다시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게 되었죠. 시어머니 아파트에 다시 올라갔는데 현관문이 덜 닫혀 있더군요. 문을 슬며시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의 대화가 들려서 멈칫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다녀갔나 봐요. 집이 깔끔한 걸 보니 티가 확 나네요. 어머, 여기서는 불태우시 부르면 무조건 와.
형수도 참 대단하다. 엄마 내 아내보다 형수를 더 좋아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 예, 현서가. 걔는 내가 부르면 달려오는 강아지야. 개시키라고. 그 강아지년이 오늘 나더러 지들 결혼기념일에 추억 쌓아주러 오라더라. 현철이 그놈이랑 있으면 불편한데 왜 그따위 부탁을 하는 건지 원. 아, 내가 남편 유언이라 현철이랑 연을 억지로 이어가는데 그 자식의 무뚝뚝한 면상 보면 정을 주고 싶다가도 뚝 떨어진다니까. 아무튼 똥개 며느리가 이젠 내가 만만한지 주인 머리 위로 올라 앉으려고 하더라. 그 기집애가 그런 소리를 해요? 어이없다. 지가 진짜 어머님 며느리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게 말이다. 몸조로 부리는데 좋다고 실실거리는 걸 보면 진짜 무식하고 덜 떨어진 등신 같다니까. 그리고 내가 현철이 그 자식은 뭐 얼마나 멀게 됐다고 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깍죽거리는 건지 다음에 날 잡아서 혼 좀 내까봐. 몸종이 우리 어머님을 엄청 거슬리게 한 모양이네요. 나한테 혼수 들 때도 기가 막혀서 싸대기라도 한 대 날려주려다가 참았었는데 뭐 너한테 혼수를 둬? 덜 떨어진 것 같으니라고. 가난뱅이 부모 없는 고졸 기집애가 감히 내 며느리한테 혼수를 둬? 이거 다음에 내가 확실하게 기강 잡아야겠다. 똥개시키 제대로 길들여야겠어. 어머님,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는데 강아지 시키한테 청소랑 살림 좀 봐주게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냐? 걔가 아무리 까불어도 내 애완견이라서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한다. 이사하고 나면 힘드니까. 슬기 넌 괜히 힘쓰지 마라. 공부하는데 집중해야지. 네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랑 저는 항상 통한다니까요. 우리 어머님 최고. 우리 며느리도 최고다.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저의 위치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저의 가족이 아닌 머셈 몸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또 계모인 시모가 제 남편과 모자로 계속 지내는 이유는 시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는 최소한 남편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충격이 컸습니다. 식구들의 대화가 끝나자 인기척을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놓고 간 물건을 재빨리 챙기고 인사만 하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과 결혼기념일 파티를 아주 즐겁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혼한 지 1년이나 지났으니 이젠 아이도 가져보기로 계획을 세웠고 다른 일도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당 일 말고 다른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답니다. 남편은 대기업 회사에서 과장 진급을 해서 일에 있어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나고 저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직업도 바꾸었습니다. 몸조리를 하고 일과 육아, 남편 대조를 열심히 하면서 지냈죠. 시댁에서 자주 불렀는데 제가 자주 거절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본심을 알기도 했고 제가 몸과 마음이 바쁘니 되도록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피했답니다. 그리고 곧 추석이 다가왔어요. 가족들이 모두 시댁에 모였는데 오랜만이라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의 얼굴에 조금씩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더 예뻐지셨네. 서방님은 살이 좀 빠지셨고 동서는 얼굴에서 광이 나네. 동서, 시험은 잘 봤나? 합격한 거가? 짜증나네. 추석 명절 첫 달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입으로 화나게 하려고 시험 이야기 꺼냈죠? 궁금해서 물어봤대. 와, 잘 안 됐나? 네, 떨어졌어요. 낙방했다고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아이고 어쩌을까. 우리 동서가 일이 잘 풀려야 하는데 내가 미안하대. 눈치 없이 물어서 미안해.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기분 더럽네. 단지 시험 잘 봤느냐고 물었는데 그게 아주 큰 실수였나 봅니다. 동서에 이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흰소리를 하셨어요. 넌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명절 첫날부터 내 며느리를 화나게 만들어? 진짜 쓸모없는 계집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구나. 그 말에 제 남편이 발끈했습니다. 어머,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쓸모없는 계집이라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또 지 마누라 욕 좀 했다고 승질 부리는 거 봐라. 네 애미 성질이 딱 너 같았다고 그러더라. 뭐라고요? 네 아버지가 네 죽은 친모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어. 성재 머리가 더럽고 사나워서 상대하는 게 힘들었다고. 네가 성질을 죽이고 산 모양인데 본 모습이 슬슬 드러나는 것 같다. 네 애미 욕먹이기 싫으면 그런 싸가지 없는 말투와 눈빛은 삼가는 게 좋을 거다. 도대체 엄마는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만 하시는 거죠? 또 분위기 무겁게 만드네. 야야 다 관두고 차례 음식이 나와서 만들어라. 그래 너 어서 주방 가서 일해. 이제 그만해요. 내 아내만 부려먹는 거 더는 못 봐줘요. 집사람이 착하고 순수하니까 제가 바쁘게 일하는 동안 실컷 부려먹었죠. 이젠 내가 허락 못해요. 집안의 일을 하려거든 다 같이 해요. 재수씨, 내 아내 옆에 와서 일해요. 엄마도 일어나시고 저랑 현솔도 일하겠어요. 아이고 지랄을 하네. 지가 언제부터 집에 와서 일을 냈다고. 야 오버하지 마. 나랑 작은 애들은 사돈집에 다녀올 거다. 사돈이 줄 게 있다고 하고 밥도 같이 먹자고 해서 거기 다녀올 거다. 너희 부부 둘이서 손 꼭 잡고 일하면 되겠네. 그럼 알아서들 해라. 저희 부부가 시댁에 도착하고 말 몇 마디 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는 동서 친정에 다녀온다면서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도 나가자. 데이트나 하고 오자. 그럼 철회 음식은? 몰라.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도 나가서 놀자. 그동안 당신 육아다 일이 더 바빴잖아. 우리 애기 데리고 콧바람이나 쐬러 다녀오자. 오빠야, 좋지.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하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기분 전환하고 오자. 그래, 다녀오자. 저희 부부도 일은 나중에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에 들어서자 창문을 여니 공기가 좋아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숲길을 걷고 맛집에 줄을 서서 밥도 먹고 실컷 즐기다가 밤중에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식구들은 동선의 친정에 다녀와서 집안에 있었습니다. 잘들 한다. 지금 너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 차례 준비는 전혀 안 하고 놀다 오는 거냐? 어머니, 제가 머리가 아파서예.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자꾸 울어싸서 한 바퀴 돌고 왔어예. 하, 핑계대는 거 봐라. 그리고 그 역겨운 사투리는 언제 고칠 건데? 네 말투만 들으면 내 팔빙알이 썩는 기분이야? 죄송해요. 잘 안 되네. 하, 됐고. 내 추석이니까 지금부터 새벽까지 음식 준비 다 해놔라. 알겠어요. 제 아내 혼자 시키지 말고 다 같이 하죠. 똑같이 놀다 왔으니까 일도 공평하게 하자고요. 오빠야, 그만해라. 나 혼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남편이 발끈하려는데 그의 등을 토닥이며 참으라고 눈빛을 보냈어요. 그러자 시모와 동서는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며 텔레비전을 보았고 저는 주방에서 전을 부쳤어요. 시동생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 남편은 제 앞에서 밤을 까고 제 보조로 일을 도와줬습니다. 동서는 제 남편 눈치가 보였는지 시어머니한테 꼭 달라붙어서 어깨를 주무르며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님, 어깨가 많이 뭉치졌네요.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아이고, 아이 시원하다. 올해 세기가 주물러주니 내 몸에 피로가 쑥 내려가네. 스트레스 받을 일이야. 주방에 있는 쟤들 때문이지. 아까 까부는 거 못 봤냐? 내가 아까 혈압이 올라서 어질어질하더라. 어머님 잊어버리세요. 어머님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그래. 새애기 네가 낳은 낙이지. 그런데 쟤들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가서 봐야 하나? 어머님,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 부리고 있잖아요. 어머님 원래 저렇게 힘든 일은 배운 거 없는 고스톱 고졸 형님이 해야죠. 음식도 잘하고 손님도 무식하게 세잖아요. 어머님이 저기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긴 그렇긴 하지. 그런데 우리 목소리 안 들리겠지? 아, 그럼요. 절대 안 들려요. 왜요? 무슨 욕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저 몸종이 요즘 애 낳았다고 내 명령을 안 듣잖니? 어떻게 교육할 방법 없을까? 똥개 기들이는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똥개는 먹을 거 주면 환장하고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혼자 알아서 맛있는 걸 해먹으니까 차라리 어머님이 형님한테 목줄이라도 달아주세요. 키키 뭐야 목줄 개처럼 끌고 다니라고? 야야 상상만 해도 재미지다. 내가 저 멍청한 몸종한테 목줄 감고 끌고 다니면 딱이겠다. 진짜 재밌겠네요 어머님. 개목줄 선물로 드릴까요? 그래 좋지. 시어머니와 동서는 일부러 저 들으라고 거실에서 그런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전을 붙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자 남편이 자세를 낮추더니 제 우는 얼굴을 보았어요. 여보, 승미야, 이제 그만하자. 응? 아직 할 게 많은데. 다 그만하자. 전 붙이는 것도 엄마가 말하는 몸종도 이 집안일이랑 다 끝내자. 어? 오늘 다 끝내자 승미야. 너무 늦게 결정해서 미안해. 오빠야. 진심이야? 그래. 오늘부로 이 집안과 끝을 내야겠어. 그동안 질질 끌고 왔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한 것 같아. 정 붙이는 거 그만해.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햇니들 뭐하니? 일하다 말고 왜 나왔어? 우리 이제 그만할게요. 그럼 누구더러 차례 음식 만들라고? 모르죠. 엄마가 하든 재수씨가 하든 알아서 하세요. 저희 이제 이 집안 안 올 겁니다. 연락도 하지 마시고 길다가 우연히 봐도 아는 체 하지 않을 겁니다. 뭐야? 지금 엄마한테 차려내겠다고 통보하는 거냐? 아주 웃기는 애네. 네 마누라가 힘들다고 하니?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에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엄마랑 재수씨, 제 아내를 몸종, 애완견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것 같은데 정말 역겹습니다. 내가 더 빨리 연애 끊었어야 했네요. 후회가 크게 듭니다. 야,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이 후레 자식아. 나, 제 집사람 괴롭히고 후려먹는 짓은 어디서 배우신 건데요. 그래도 최소한 내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줄을 알았는데 몸종이라는 소리 들으니 경악스럽고 역겹네요. 참나. 야, 제가 가진 게 있냐, 배운 게 있냐. 그렇다고 부모가 있기를 하냐. 뭐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애한테 일 좀 시킨 거 가지고 난리냐. 그리고 몸종이라고 말한 걸 들은 모양인데 그냥 농담한 거다. 그런데 이렇게 연애 끊자는 소리를 하냐? 야, 나도 현철이 너 싫어. 네 애비가 이혼으로 널 아들로 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자지간으로 지낸 거야. 알았으니까 이제 다 때려치우자고요. 아버지 이혼 깨라고요. 더 이상 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꼴 못 보겠어요. 내 아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면서 뒤에서 그따위 막말을 하십니까? 야, 네 마누라가 뭐가 대단해? 살림 하나 잘한다고 이혼했더니 그냥 타고난 식모일 뿐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 애잖아. 내 말이 틀려? 남편은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천륜을 끊자고 하며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니 고부가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내 아내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핸드폰 꺼내서 유튜브에 요리왕 승미를 검색해보세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모자지간에 끊자면서 뜬금없이 지 마누라가 대단하다고 하더니 검색을 해보라고? 아버님 제가 검색해볼게요. 요리왕 승미. 어라? 구독자가 100만 명? 뭐야? 진짜 형님이네. 어머님 동영상 조회수가 400만이 넘어요. 이 정도면 돈 엄청나게 벌겠는데요. 뭐야?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단 소리야? 그런데 구독자가 100만이면 대단한 거냐? 네 어머니 완전 대단한 거죠. 이 정도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은 벌겠는데요. 뭐 1000만원 넘게? 그게 정말이냐? 저 군뱅이가 그러는 재주가 그렇게나 대단한 거야? 여기 댓글 보니까 슈퍼챗도 엄청 많아요. 슈퍼챗은 또 뭐니? 그러니까 후원금 같은 거예요. 영상 보고 돈을 쏜 거죠. 여기 슈퍼챗만 해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와 형님 대단하시네. 형님 그동안 얼마나 버셨어요? 그냥 조금 벌었어. 한 10억? 앞으로 열심히 해서 100억을 벌어야지. 각 10억이나 벌었다고요. 어머님 형님 장난 아닌데요.
그래? 그렇게 대단한 애였니? 한철아, 니처랑 잠깐 앉아봐라. 우리 같이 대화를 좀 하고 오해를 풀자. 오해 같은 거 없어요. 엄마가 버린 짓을 더는 못 봐줄 것 같아서 연애 끊는 것뿐입니다. 제 아내를 무시하고 과시하는 거 지겨워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준 거예요. 나보다 능력 있는 여자이고 엄마 옆에 앉아있는 한심한 재수씨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임용고시를 7년 넘게 준비했죠. 재수씨, 그 정도 준비했으면 머리가 빠가사리인 걸 인정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뭐라고요? 아주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재수씨가 뒤에서 내 아내를 재밌게 씹고 다니길래 나도 재수씨를 욕해봤어요. 어때요? 기분 더럽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대학 나와서 취직 못하고 비리비리하게 지내다가 임용고시 시험 준비하면서 내 동생이랑 눈 맞아서 결혼했고 그것 말고는 아무런 업적이 없이 한심하게 놀이기만 하죠. 공부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는데 시험에 붙겠습니까? 그런데도 재수씨는 할 수 있을 거라 붙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그냥 살림이나 똑바로 하는 주부가 되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알바라도 하세요. 동생과 엄마한테 비붙어서 비굴하고 그리처럼 살지 말고. 아, 집이 부자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도 않던데. 재수씨 부모님 남 밑에서 고생하며 돈 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모님한테도 빨대를 꽂고 지낸다죠.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엄마는 아버지 유산 덕에 이러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시모 행세하고 내 안에 부려먹는 짓거리는 이제 절대로 못할 겁니다. 제 남편은 진짜 인연을 끊으려는지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새끼를 다 키워놨더니 애미한테 말하는 거 봐라. 뭐? 네 애미 유산덕에 편히 사는 줄 알라고? 내 며느리한테 비붙어서 사는 비굴한 그지라고? 네 마누라가 유튜브 좀 해서 돈 좀 번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냐? 나도 막말 좀 시원하게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젠 볼 일 없으니 우리 그만 가볼게요. 차례는 알아서들 지내세요. 여보, 나가자. 오빠야, 이래도 되나? 흥무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해봐라. 아니, 생각은 이제 그만할래. 내 마누라는 내가 지켜야지. 진짜로 이 집 식구들이랑은 끝이야. 어서 가자. 오빠야. 그럼 어머님, 동서 잘 지내서 난 오빠 말대로 할기에. 저것들이 아주 생쇼를 하고 자빠졌네. 야, 니들 다시 내 집에 찾아오지 마. 나중에 사과하러 와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 어머님, 알겠습니다. 몸 건강히 잘 사이소. 시작에 지금 날 놀리나? 그게 아니라 아님데 이만 갈게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쁘게 듣고 더 화를 내셨습니다. 여하튼 남편과 추석날 시댁과 연을 끊고 나와버렸네요. 저와 그이, 아들은 1박 2일로 공기 좋은 곳에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연을 끊고 육아와 유튜브를 병행하며 지내는데 구독자는 날이 갈수록 늘었고 수익도 당연히 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와서 집안에서 카메라를 켜고 매일 영상을 찍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아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제육볶음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한 손만 써도 되니까 잘 보이소? 제가 살림과 음식을 잘하니 진짜로 한 손으로 제육볶음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완성된 음식을 시식하며 어떤 맛인지 알렸습니다. 지가 했지만 참말로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누구나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조림 알려드릴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복 받을 깁니다. 지금까지 요리왕 승리였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의 내용은 요리하는 것이 전부인데 희한하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아서 구독자도 엄청나고 조회수도 높았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100%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했어요. 한편 남편은 회사에서 제 자랑을 어찌나 많이 했던지 댓글로 남편 동료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해가 한번 바뀌고 나자 제 수익금으로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내가 집을 해줘야 하는데 당신이 사줬네. 여보, 내가 살림하고 내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회사 그만두고 당신 조수할까? 오빠야, 이 유튜브라는 게 평생 잘 됐지 어떻게 하나. 이건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본업에 충실해야지. 나는 오빠야랑 아들 복이라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니 오빠야도 회사에서 출산을 다 하거라. 우리 와이프는 현명하고 지혜롭기까지 하네. 그래 알겠어. 내 자리를 지키고 가장으로 최선을 다할게. 이사한 집에서 남편과 실컷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시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오빠야,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셨네. 어쩌을까? 뭐로 온 건지 모르겠네. 일단 열어줘.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긴 하자. 그렇다고 다시 인연을 이어갈 생각은 절대 아니니까 당신이 괜히 잘해주고 그러지 마. 알았다. 그럼 열어줄게. 현관문을 열자 세 사람이 두 펄을 들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머, 진짜 이사를 했구나. 호적등본 떼어보고 알았다. 얘들아, 너희 연락 없어서 엄청 서운했다. 형수님, 축하해. 이런 좋은 집으로 이사 오다니. 여기 집값 장난 아닌데. 어떻게 왔어? 여보, 당연히 형님들 왔겠지. 이제 2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잖아. 형님 축하드려요. 친절하게 말하는 걸 보니 뭔가 바라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하더니 자기가 말을 했어요. 다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인사할 사이가 아니잖아요. 현철아, 너무 정없이 말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말실수 좀 하고 네 저한테 일을 많이 시켰다고 인연을 끝낸 건 너무하잖아. 오늘은 사과하러 왔다. 너희를 1년 동안 못 보니 많이 그리웠다. 저도야,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응? 무슨 일인지 현석이 네가 말해봐라. 뭐 때문에 찾아온 건지 용건만 말해. 그러자 시동생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 나 회사에서 작년에 권고 소집 당했어. 그래서 퇴직금이랑 조금 있는 돈으로 장사를 했는데 망했어. 그리고 엄마는 집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다단계였어. 나랑 의논도 없이 일을 저질러서 완전히 망해버렸지. 그래서 지금 우리 셋은 같이 살아. 다 백수야. 뭐야? 정말 가지가지하네. 그럼 재수씨는? 아주버님, 저는 아직 임용고시 준비 중이에요. 참나. 대단하네. 그놈의 임용고시는 도대체 언제 붙는 겁니까? 8년이 넘어가니 10년도 넘게 공부하려는 건가 봐요. 그리고 재수씨는 집안에서 돈 많이 준다면서 걱정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부모님이 은퇴하셨어요. 두 분은 이제 노후자금 말고는 돈이 없으세요. 다들 가진 거 없고 돈은 필요해서 우리를 찾아왔구만. 남편은 정확하게 식구들이 왜 찾아왔는지 짚어줬습니다. 시동생은 아이템이 있다며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형, 우리 다같이 형수님 유튜브를 더 키워보자. 내가 PD를 하고 내 아내가 작가를 할 거야. 엄마는 뭐 그냥 아무 잡일을 하시면 되고 규모를 키워서 운영해보는 게 어때? 야 임마, 내 아내는 혼자서 알아서 잘하거든. 걸어다니는 1인 기업가라고. 직원 따위 필요 없으니까 말 다 했으면 다들 나가. 아주버님, 잠깐만요. 그러지 말고 저희랑 다시 가족으로 지내요. 우리가 잘할게요. 어머님, 맞죠? 아, 그렇지. 큰애야, 내가 전에 널 부려먹었던 거 사과하마. 자변에 저 여우 같은 것이 맨날 네 흉을 보는 바람에 내가 넘어간 거야. 임용고시를 8년 넘게 준비하는 빨가사리 말에 휘둘린 거라고. 그래, 네가 원한다면 줄전애랑 연 긋고 너희 부부하고만 왕래를 하도록 하마. 어머님, 지금 배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 탓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형님 아니에요. 어머님이 맨날 형님더러 똥개다, 길들여진 애완견이다 하면서 조롱했다고요. 나한테도 형님을 인정하지 말고 개무시하라고 시켰던 사람이에요. 우리 늙은 시모랑 연락 끊고 젊은 형제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내요. 이게 지금 내 욕을 하는 것도 모자라 나랑 연을 끊겠다고?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아무튼 형님이 누구 선택하는지 들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형님, 제가 매니저 역할 똑똑히 할 테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예, 그 며느리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 내가 너희 엄마가 되어줄게. 돌아가신 너희 모친 이상으로 많은 애정을 줄 테니
나와 인연을 이어가자. 식구들은 제 능력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고 아부를 하며 저에게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대답했습니다. 저기 어머님, 동서, 두 사람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분쟁이 나고 갈라서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보니 어머님이랑 동서가 완전히 등을 지겠네. 그런데 저는 두 사람 다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난 오빠야랑 아들 빼고는 가족은 없습니다. 내가 유튜브로 잘 나간다고 찾아와서 비굴하게 이러는 것 같은데 10불도 도와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럼 할 말들 다 한 것 같으니 그만들 나가세요. 오빠야, 이분들 내보내자. 다들 들었으면 나가봐요. 다들 꺼지라고. 조금은. 너는 형이랑 피가 섞인 형제잖아. 난 엄마랑 집사람이랑은 다르잖아. 나라도 형이랑 형수한테 붙게 해줘. 저 한심한 임용고시 준비 8년 한 마누라는 정리해버릴게. 엄마도 그냥 버릴게. 나 지금 제대로 망해서 올라갈 곳이 없어. 형이랑 형수가 좀 도와줘. 부탁해. 이런 쌍놈을 봤나? 이 애미를 버린다고? 당신 나랑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야, 이 나쁜 자식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세 사람은 헐뜯고 난리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세 사람을 밀어서 집 밖으로 내보내고 쾅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길에서 몇 번 마주친 시댁 식구들은 매번 비굴하게 같이 일하자, 돈 좀 빌려달라 하며 귀찮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확고하게 거절하며 귀찮게 굴면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결국 식구들은 다시는 찾아오지도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편이 알아보니 시동생 부부는 이혼해서 각자 고생길을 찾아 일하고 있대요. 임용고시 8년, 아니 9년을 준비한 동서는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하고 있고 시동생은 오토바이를 마련해서 배달부로 일하고 있대요.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떠났다는데 거기서도 반기지 않아서 그런지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살고 있답니다. 저를 괄시하던 시댁 식구들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반면 저는 유튜브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곧 차장으로 진급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며 더 바랄 게 없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시자질에 지친 며느님들께 저의 사연으로 작은 위로와 재미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Hãy subscribe